네, 이제 마지막으로 15주차에 공부해야 될 것은 DFT의 성질입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쉽게 마지막 주차를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런 성질에 관해서는 그동안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DFT가 이제 기존의 성질하고 유사한 것들이 한 뭐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DTFS와 유사하죠.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도 주기적이고 주파수 영역에서도 주기적이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선형성, 이건 다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칭성, 이 켤레 대칭이죠. 이 켤레 대칭 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이동 역시 마찬가지로 요 시간 영역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주파수 쪽에서 위상 회전이다라는 사실. 이게 이제 기존의 변환하고 유사한 성질입니다. 자, 이제 기존의 변환하고 다른 성질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죠. 핵심은 뭐냐면은 순환 컨볼루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그 성질에 대해서 앞서 그 DTFS의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DTFS에서 우리 시간 영역 시간 영역 컨볼루션, 그 다음에 시간 영역 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시간 영역에서 이제 컨볼루션을 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곱이 되고, 시간 영역에서 곱을 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이 된다라는 그런 특성들이 사실 DTFS에서는 없었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DTFS 같은 경우에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신호의 성질도 주기적이고 주파수에서도 주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컨버루션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별로 깊게 얘기를 안 했다고. 아예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어. 주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적인 신호의 어떤 컨볼루션은 좀 다르게 변형이 돼야 돼요. DFT도 사실 입력 시간 신호도 원래는 이제 우리는 이제 비주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식 그 자체, DFT 식 그 자체는 주기적인 특성을 다 고려해서 식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주기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에 그걸 입력할 때는 이제 비주기적인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 뿐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론적 토대가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DFT가. 그렇기 때문에 주기신호, 그러니까 DFT는 입력도 수학적으로 볼 때는 주기신호가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트랜스폼을 하는 거고 주파수 측에서도 나오는 결과도 주기적인 스펙트럼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컨볼루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순환 컨볼루션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주기적인 두 개의 피연산 신호 중 하나의 한 주기만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주기 신호 전체하고 선형 컨볼루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주기 신호를 다 늘어놓고요. 그 다음에 입력 신호의 한 주기만을 떼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선형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도 주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행한 결과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주기만을 추출을 한 거라는 거죠. 한 주기만. 아시겠죠? 이 개념. 저희 시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거 일반적인 컨버루션하고 사실은 똑같거든요. 다만 뭐가 들어갔다? 여기 퍼센타일 n이 들어갔다. 어차피 xn도 0서부터 n-1까지 범위에 한정돼 있고 여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0서부터 n-1까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시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아니라 신호하고 시스템의 한 주기만을 다 추출한 거예요. 추출을 했는데 여기 퍼센타일이 붙어 있는 바람에 요 H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다시 반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신호는 한 주기 떼어내고 시스템은 한 주기 떼어내는데 그걸 다시 반복을 시킨 거죠. 퍼센타일 때문에. 자, 그런 형태로 해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순환 컨볼루션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시간 영역 순환 컨볼루션, 시간 영역 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환 컨볼루션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순환 컨볼루션이 기존의 변환과 다른 특성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추가 성질이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 순환 컨볼루션, 시간 영역 곱. 자, 그 다음에
0 채우기 하고 그 다음에 DFT 하고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IDFT를 하면 순환 컨볼루션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형 컨볼루션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눈에 익은 거는 선형 컨볼루션이니까 순환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선형 컨볼루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순환 컨볼루션을 보통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입력 샘플이 엄청 긴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선형 컨볼루션을 좀 이렇게 잘라서 긴 데이터를 잘게 잘라 갖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복 더하기나 중복 저장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이렇게 순환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긴 데이터의 선형 컨볼루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DFT의 성질 그동안 했던 것과 유사한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변환과 다른 거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뭐다? 순환 컨볼루션이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순환 컨볼루션 공부했으니까 DFT만의 독특한 추가 성질을 쭉 공부를 하겠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챕터, 이번 주차의 전체적인 차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기성, 선형성, 대칭성, 시간이동 이 네 가지가 이제 일반적인 성질들, 순환 컨볼루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요 시간 영역 순환 컨볼루션과 곱, 영 채우기, 뭐 긴 데이터 뭐 요것들은 순환 컨볼루션에 의해서 나오는 따라오는 성질들 이런 것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긴 데이터에 대한 선형 컨볼루션 요게 아마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이거에 대한 매트랩 실습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특성 중에 주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DTF의 대상이 되는 시간 신호하고 주파 스펙트럼 이게 전부 다 이제 N주기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DFT는 원래 비주기 신호를 트랜스폼해서 비주기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수식 자체는 주기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모두 N주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나 요렇게 쓰나 요 N 요게 이제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같다. 주파수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여기다 n을 더했을 경우에 다시 원래의 신호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근데 신호 처리를 할 때는 비주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주기적인 특성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유한 구간 신호 1212에 대해서 X4와 X4를 구해요. 이게 이제 여기가 스몰이고요. 스몰 X고 이건 라지 X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 신호고 이건 주파수 신호가 되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X의 4는 이게 이제 주기가 이제 4죠. 4니까 X4는 X의 스몰입니다. 스몰 X4는 스몰 X의 제로랑 같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X의 4 플러스 0이니까 4 플러스 0.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네, 1이죠, 1.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지 X의 4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라지 X의 4 플러스 0 이렇게 되니까 이건 그냥 라지 X의 제로 이거랑 같은 거죠. 라지 X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DFT에서 그냥 이거 다 더해주면 되죠. 1212 그럼 이제 6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형성입니다. 선형성은 뭐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DFT는 선형 연산입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곱해갖고 더했을 때 그거에 대한 DFT 결과인 이 두 개의 결과에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게 선형성의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은 시간 영역에서 이산 실수 신호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에서 켤레 대칭 특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간 영역에서 실수 신호는 뭐 다 실수 신호죠.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조건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다 실수 신호니까. 시간 영역에서 컴플렉스인 신호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수학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는 무조건 다 켤레 대칭 특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켤레 대칭 특성이라는 게 이제 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실수부 같은 경우에는 짝수 대칭이 된다. 짝수 대칭의 의미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개어진다. 접으면 포개어진다라는 얘기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요게 real xk, real x 마이너스 k입니다. 이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 요거랑 여기에 있는 점, 요게 다 y 값이 같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제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으로도 여기 이제 이 변수에 k가 붙으면 y축 대칭이잖아요. 만약에 바깥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 대칭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x축으로 한번 접고 y축으로 한번 접으면 포개어지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요걸로 y축으로 접고 요거는 x축으로 접고 이 얘기죠. 그러면 포개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이 됩니다. 자, 또 특성이 이렇게 됩니다. 크기 스펙트럼은 짝수 대칭이 되고 위상 스펙트럼은 홀수 대칭이 된다라는 게 또 어떤 컬레 대칭의 또 다른 형태, 다른 표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크기 스펙트럼은 짝수 대칭이 되고 여기 짝수 대칭이죠. 그 다음에 위상 스펙트럼은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홀수 대칭이 되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증명하라고 하면 이 증명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xk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시간 많이 남으니까 뭐 다 해보죠. 리얼에 어떻게 됩니까? x에 이제 k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플러스 j 이미지너리에 x에 k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요거의 극좌표, 이건 직교좌표로 표현한 거고, 이제 극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x 그 다음에 k의 크기 이렇게 되고, 익스포넨셜 j의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이렇게 되는 거죠. 위상에 이제 x의 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x의 마이너스 k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그냥 한번 붙여봤어요. 그러면은 실수부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건 짝수 대칭이니까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k에다가. 그러면은 가운데 게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죠? 가운데 게 여기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의 이미지너리의 x에 어떻게 됩니까? k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네, 크기는 이렇게 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위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x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는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 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는 이제 홀수 대칭이죠. 위상 스펙트럼 홀수 대칭이 되고.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켤레 대칭 특성을 표현하는 이제 방식이 이게 1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2번 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3번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는 거는 이제 위상축만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k가 됐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요거 활용하면 되겠죠. 이거는 같잖아요. 위아래 게. 그죠? 같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특성은 시간이동 특성입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지연 n0만큼이 발생하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요 트위들 팩터로 표현된 요만큼의 위상 변화가 발생한다. 수식으로 쓰면은 요렇게 되겠죠. 사실 요 이제 트위들 팩터에 대한 요 요소는 요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의 n0k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뭔지. 네.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위상의 변화가 발생한다. 여기가 음수여서 여기도 음수죠.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는 5가지가 있는데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이제 복습하는 거죠.
먼저 xn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거에 dft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 이거는 사실 그 전 예제에서는요, IDFT를 이용해서 원래 시간 신호를 찾아내는 연습을 할 때 이 문제가 아마 제시됐던 걸로 기억해요. 결과를 여기 미리 다 알려줬죠. 그럴 경우에 스펙트럼 실수부의 대칭성, 이거 이제 짝수고요. 짝수 대칭. 허수부 같은 경우에는 홀수 대칭이고요. 크기 스펙트럼 짝수고요. 위상 스펙트럼 홀수 대칭이죠. 이거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좌측으로 선행을 한 거죠. 선행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n0만큼 이동한 거죠. 그죠? 플러스 n0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결과의 DFT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라. 이제 그 5문제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저 스펙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10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j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j2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죠. 이거 또 플러스로 잘못 쓰면 안 되겠죠. 실수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주기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요 놈이 여기 한번 다시 나오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가 1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이 마이너스 2 플러스 j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가 이제 0 샘플의 지점입니다. 요 가운데, 정가운데. 자, 요걸 중심으로 어떤가 봅시다. 먼저 실수부는 어떤 특성을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수부 요거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입니다. 이쪽도 마이너스 2죠. 여기도 마이너스 2죠. 여기도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짝수 대칭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수부 보겠습니다. 허수부는 여긴 허수부가 없죠. 여기는 플러스 j인데 여기 마이너스 j죠. 여기는 뭐 없고요. 여기도 없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j인데 여기는 플러스 j이죠. 자, 그런 걸로 봐서 이쪽이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그럼 이거를 홀수 대칭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래서 허수부는 홀수 대칭이다. 다음 크기 스펙트럼을 보겠습니다. 크기는요, 이거 사실 계산을 일일이 할 필요도 없이 요거 중심으로 해서 요 놈하고는 위상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죠. 얘도 같죠. 얘랑 그죠? 요것도 크기 스펙트럼 얘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짝수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위상 스펙트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10이에요. 그럼 여기 0도죠. 요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요거. 그래서 10이면은 요 점을 의미하니까 이거 0도죠,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j. 그럼 x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j니까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요거. 그죠? 그 다음 요거 볼까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j. 그러면 이쪽이죠. 이쪽.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뭐 세타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기대칭이죠. 그 다음 요 놈 보겠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전부 다 이쪽이니까 뭐 이쪽으로 보나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는 여기를 만약에 파이로 하면 여기 마이너스 파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위상을 기대칭이죠. 이거 우대칭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는. 그죠? 자, 요 놈하고 요 놈 보겠습니다. 요 놈도 요 가운데 것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기대칭이 되는 겁니다. 기대칭이라는 게 이제 짝수 대칭. 그래서 허수부에 대해서는 짝수 대칭 특성, 다시. 위상 스펙트럼이죠. 위상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이제 짝수 대칭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다가 조금 실수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저 위상을 찾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단위원 그려서 저 숫자, 복소수를 갖다가 단위원상에 표시를 해봐라. 그래갖고 실수축과 이루는 각도, 양의 실수축과 이루는 각도를 계산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요게 1, 2, 3, 4입니다. 저건 이제 선행이 있었죠? 그럼 저게 어떻게 되냐면 저거의 xf가 10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j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2인데 여기다가 뭘 곱하란 얘기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n분의 n은 토탈 4죠. 4분의 그 다음에 2파이 쓰고요. 그 다음에 k에 뭐죠? k에 뭡니까? n 제로인데 n0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지금은 선행을 한 거니까 1로 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워지면서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요렇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쓸게요.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의 k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K가 0일 때고요. 얘는 K가 1일 때고요. 그죠? 얘는 K가 2일 때고 얘는 K가 3일 때니까 여기다 순서대로 0, 1, 2, 3을 넣어서 원식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0을 넣겠습니다. 0을 넣게 되면 이거 전체는 값이 1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10은 변화될 게 없죠. 그래서 10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j 같은 경우, j2 같은 경우에 k에다 1을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 1 넣어주면, 저는 90도죠? 90도니까 j입니다. j. 그러니까 j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j 이렇게 바뀝니다. j를 곱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j. 자, 2를 넣겠습니다. 2를 넣게 되면은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건 플러스 2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k에다가 3을 넣겠습니다. 3을 넣으면 2분의 3k니까 마이너스 j죠.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를 여기다 곱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2j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j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j 이렇게 돼버립니다. 됐죠? 요게 결과로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가 시작 DC입니다. 그죠? 시작점. 요거 시간 측에서 딜레이 있어도 주파수 측에서는 여기가 시작점이죠. 위상만 변화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순환 컨볼루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순환 컨볼루션은 그냥 결론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변환이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간 신호하고 스펙트럼이 이제 주기적이냐 비주기적이냐 그걸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건 주기, 요건 비주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음영을 제가 쳐놨습니다. 음영. 그죠? 그리고 비주기로 되어 있는 건 음영을 치지 않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뭐 그게 스펙트럼이 됐든 아니면 신호가 됐든 주기적이면 무조건 순환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이면 무조건 순환 컨볼루션을 적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CTFT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CTFT는 여기도 비주기고 여기도 비주기입니다. 자, 그럼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지 X 오메가, 스몰 오메가하고 라지 H 오메가. 그러니까 이게 신호고 시스템이죠. 자, 저거를 저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곱할 것 같으면 시간 영역에서 XT하고 HT가 그냥 컨볼루션 하면 됩니다. 그냥 컨볼루션 하면 돼요. 예, 왜냐면 요 시간 영역이 비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또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T하고 이제 HT하고 이제 곱합니다. 곱하면 이쪽 X 오메가랑 그 다음에 H 오메가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컨볼루션 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비주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 CTFT 공부할 때 이 2가지 관계가 다 성립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DTFS 볼까요? DTFS. 여기도 주기고 여기도 주기입니다. 그러면은 XT,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XK하고 HK. 요거 2개를 주파수형에서 곱을 취했어요. 그럼 시간 영역에서 XNN하고 HNN 요 2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주기니까 여기는 순환 컨볼루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형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XN의 N, 그 다음에 HN의 N 이렇게 쓰고 여기를 곱한다 치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XK랑 그 다음에 HK랑 이렇게 순환 컨볼루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치면 순환 컨볼루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 DTFS에서는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별로 쓰임새가 없으니까 실무에서 굳이 이거 미리 얘기 갖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산 주기, 여기 지금 DFT도 마찬가지예요. 이산 주기 신호냐, 이게 주기죠. 여기도 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양쪽 그 뭐 시간 영역 곱을 하든 시간 영역 컨볼루션을 하든 뭐 다 컨볼루션이 들어가게 되면 순환 컨볼루션을 해야 된다. 자, DTFT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고민해 볼게요. 요 놈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간 영역이 이산 비주기니까 자, XN하고 그 다음에 HN하고 이렇게 곱을 하게 되면 요 X 오메가, 요 오메가하고 H 오메가 요거 2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순환 컨볼루션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XN하고 그 다음에 HN하고 이 반대쪽 곱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곱을 생각,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선형 컨볼루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TFT 공부할 때요, 이 DTFT 공부할 때 요거는 설명했었어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그런 성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순환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아직 순환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요걸 얘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것도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니까 굳이 처음부터 저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 DFT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양쪽 다 죽입니다. 시간 영역도 죽이고 주파수 영역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파수 영역 곱을 하든 주파수 영역 컨볼루션을 하든 다 반대쪽으로 컨볼루션에서는 무조건 순환 컨볼루션을 무조건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주기 신호 스펙트럼은 선형 컨볼루션을 하고 주기 신호 및 스펙트럼은 순환 컨볼루션을 해야 된다 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순환 컨볼루션의 정의식입니다. 정의식인데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 앞에 안에다가 이제 눈꽃 모양을 이렇게 했죠. 자, 여기 보시면 K가 0서부터 n-1까지 돌리기 때문에 입력과 시스템의 한 주기만을 떼어낸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갖고 일반 컨볼루션을 수행합니다. 하는데 여기 퍼센타일 n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시스템의 주기가 원래는 이제 시스템을 한 주기만 떼어냈는데 이 퍼센타일 붙이는 순간 시스템의 주기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n이 5인데 예를 들어서 n이 5라고 치자고. n이 5다. 그러면은 뭐 h0, h1, 그 다음에 h2 쭉 가다가 h5까지 왔다. 그럼 5는 이거 사실 나중에 5로 퍼센타일 해야 되잖아. 요 퍼센타일 하면 나머지를 구해야 되면 이거 나머지 얼마? 0이죠. 그러면 이 값은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주기 확장이 되는 효과잖아요. 이 뒤로도 계속 확장될 테니까. 이해되시죠? 자, 주기는 확장이 다시 된다. 그러니까 한쪽은 확장을 시키고 한쪽은 한 주기만 떼어내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도 어떻게 돼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만 가죠. 그래서 결과도 한 주기만을 떼어낸다. 그죠? 그러면 출력 y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순환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주기 신호나 스펙트럼의 컨볼루션은 순환 또는 이제 뭐 컨볼루션, 순환 컨볼루션을 주기 컨볼루션 혹은 원형 컨볼루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서큘러, 피리딕, 그다음에 사이클릭 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 컨볼루션을 정의된다. 순환 컨볼루션은 주기적인 두 개의 피연산 신호 중 하나의 한 주기만을 떼어낸 후에 나머지 주기 신호 전체와 선형 컨볼루션을 수행한 결과의 한 주기를 다시 추출한 거다. 이게 순환 컨볼루션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 컨볼루션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스템의 주기가 이제 4죠. 그래서 H0서부터 H3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기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도 주기가 또 뒤쪽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입력으로 4개 샘플 갖는 입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가 최초고 여기가 이게 뒤집었기 때문에 여기가 또 4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순환 컨볼루션을 하려면 시스템의 주기하고 그 다음에 입력 신호의 주기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n이 4로 같지요. 4로. 자, 뒤집어서 이게 처음부터 이제 맨 처음에 선형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샘플이 출력되는 시기가 요 두 개가 이렇게 딱 겹치기 시작할 때부터 출력이 되겠죠. 네, 출력이 되겠죠. 자, 그때의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얘랑 곱하고요. 얘랑 곱하고요. 얘 둘 곱하고요. 얘 둘 곱해서 쭉 늘어 놓습니다. 그럼 요렇게 곱하고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맞죠? 그러니까 곱하고 싹 다 이제 더해 놓은 거죠. 자, 요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곱한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선형 컨볼루션 일 경우에도 들어가는 텀이에요. 근데 요 앞에 있는 건 뭐죠? 순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며드는 성분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스며드는 성분이 생긴다. 그죠?
자, 다음 이 밑에 걸 보겠습니다. 이제 한 칸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x0가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는 원래 선형 컨볼루션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요 지금 아래 첨자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주기성에 의해서 스며든 부분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 놈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놈 때문에 순환 컨볼루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 다음 한 칸 더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요 세 개. 요 세 개는 원래의 선형 컨볼루션에서도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요게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한 칸 더 이동합니다. 그럼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이렇게.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질 때는 스며든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선형 컨볼루션의 결과하고 또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또 한 칸 이동합니다. 일로 또 여기로 한 칸 더 이동해서 요 아래 여기 왔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세 개는 이제 정확하게 선형 컨볼루션에 있던 부분이고 요 다른 색깔로 볼까요? 지금 많이 요 놈, 요 H0 요 놈하고 그다음에 요 X0 요 놈 요 두 개를 곱한 게 스며든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떠냐면요. 맨 처음에 n이 0일 때, 즉 요 놈 제가 지어서 보여드렸죠. 그 놈이랑 요 놈, 요 두 개. 얘랑 얘가 똑같죠? 얘 보세요. 이거 똑같잖아. 다만 스며드는 성분이 뭐냐가 좀 차이는 있지만 결국 순환 컨볼루션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와 동일한 원리로 이 아래 거와 또 이 아래 거랑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얘기가 주기 n4로 반복되고 있다고. 즉 요 네 개 여기 보시면은 1, 2, 3, 4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순환 컨볼루션의 연산의 끝. 이 다음은 계속 또 반복된다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여기다 적어 놨는데요. DTFS와 DFT 모두 주기성에 의해 스며든 중첩 성분을 고려하는 연산이다. 그렇죠? 주기신호 또는 스펙트럼의 컨볼루션 연산은 반드시 순환 컨볼루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환 컨볼루션에 대한 정리. XN과 HN은 주기가 모두 N으로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연산이 되기 전에 주기가 N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샘플링을 동일한 그 주파수로 해서 주기 N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틀어지면, 주기 N이 달라지면 이 모든 논리가, 모든 이론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환 컨볼루션의 결과도 똑같이 N주기 함수입니다. 순환 컨볼루션은 주기 확장에 의한 중첩 성분, 아까 스며들었죠. 그게 선형 컨볼루션에 포함된 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순환 컨볼루션에 대해서 공부는 되었는데요.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YN은 자 HN의 그냥 선형 컨볼루션의 XN이다. 선형 컨볼루션이 그냥 컨볼루션이죠. 자, 저걸 이렇게 컨볼루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나옵니다. 이게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간 거죠. 이때도 순환을 써야 됩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때도 순환을 써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가정한다 그랬죠? 얘는 비주기, 얘도 비주기. 그죠? 그래서 비주기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컨볼루션을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왜 순환 컨볼루션은 어느 때 쓴다는 얘기예요? 순환 컨볼루션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주파수 측에서 막 처리를 해갖고 그런 다음에 그걸 시간축으로 변형할 때 IDFT를 사용해서 변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순환 컨볼루션을 써야 된다고. 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시스템에다가 시스템에 이산 신호를 입력을 해서 출력을 얻어낸다. 그 일반 컨볼루션이죠. 일반 컨볼루션, 선형 컨볼루션인데 순환 컨볼루션은 어떤 경우냐면 뭔가 DFT와 IDFT에 의해서 처리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뭔가 주파수 측에서 뭘 처리했어.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IDFT를 통해서 시간 영역으로 바꿨어.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순환 컨볼루션을 바꿔줘야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 순환 컨볼루션은 왜 생기는 거냐?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DFT하고 IDFT가 원래는 비주기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룰 때는 비주기 신호가 입력이 되고 비주기 신호가 출력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 주기 신호의 특성을 수학적으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DFT랑 DFT를 하게 되면 그냥 선형 컨볼루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얼토당토하는 순환 컨볼루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수학적으로 IDFT하고 DFT가 전부 다 주기성을 갖는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억지로 갖다 그냥 쓴 거잖아. 한 주기만 떼서.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건 뭐겠어요? 아, 이놈의 걸 IDFT나 DFT를 취하게 되면 순환 컨볼루션으로 나오게 되니까 순환 컨볼루션을 갖고 최종적으로 다시 선형 컨볼루션을 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선형 컨볼루션이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이제 순환 컨볼루션에서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스며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요놈이 사실 앞서의 그 X하고 H의 선형 컨볼루션 결과입니다. 이 뒤로 또 더 있겠죠. 뭐 쭉 있겠죠. 있는데 그럼 이놈은 뭐냐 이놈? 이놈은 뭐냐면 이 전 주기에서 스며든 성분만을 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스며든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n이 3일 때는 사실 스며드는 성분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1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스며드는 성분이 이쪽 위에 이제 아래에서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얘기는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순환 컨볼루션은 두 P연산 신호 그 두 개를 모두 한 주기만을 떼어내. 모두 둘 다 한 주기만을 떼어내서 그걸 선형 컨볼루션을 수행해. 그런 다음에 억지로 이렇게 스며들게 만들어. 이 부분을 주기 4로 맞춰갖고. 그죠? 그래도 동일한 결과, 최종적으로 결과 이거거든요. 이 결과가 순환 컨볼루션 결과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하나를 주기 신호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나는 한 주기만 떼어내고 그런 다음에 컨볼루션을 선형 컨볼루션 쭉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나온 결과에 한 주기만을 떼어내는 것.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선형 컨볼루션 수행해. 그런 다음에 그걸 주기 4마다 겹쳐서 계속 붙여. 그래갖고 그냥 더해. 그래도 되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순환 컨볼루션은 주기적인 두 P연산 신호 모두를 한 주기만을 떼어낸 후에 선형 컨볼루션을 취한 결과를 주기 n으로 겹쳐 더한 것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앞서 스며들었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순환 컨볼루션을 구하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식에 따라서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 컨볼루션을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 2, 0, 2 이게 이제 h입니다. h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옵니다. 자, 얘부터 들어오죠. 얘부터. 그럼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2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겹쳤을 때부터 출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뒤에 2, 0, 2 요거 이제 반복돼야 되죠. 주기적이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각각을 곱해서 더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y의 제로가 나오는 거죠. y의 제로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 1, 그 다음에 0, 2, 그 다음에 요거 2, 1, 그 다음에 1, 1, 그런 다음에 다 더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하나 밀려 들어가야 되죠.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밀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얘랑 요렇게 엮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산으로 쭉쭉쭉 해서 다 더해지면 6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5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y0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여기 3이고 요 그 다음 거는 5고 그 다음 하나 또 밀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줘야 되는 게 요놈하고 요놈 곱하고 요놈하고 요놈 요거하고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그렇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랑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다 곱해주면요. 4에 6에 이거 빼니까 5가 나옵니다. 5가 나옵니다. 여기서 5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마이너스 3에 5에 마이너스 2에 5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정의식에 따라서 순환 컨볼루션으로 구한 거고요. 선형 컨볼루션을 중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선형 컨볼루션은 1, 2, 0, 2에다가요. 여기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결과가 1이고요. 한 칸 옮기면 이건 이제 제가 암산으로 하지 맙시다. 갑시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 2에다가 1 빼니까 그 다음에 1 나오고요. 또 그죠? 2, 1, 예.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은 다 해서 더하면은 0이 나옵니다. 0, 그 다음 0. 그 다음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해주면요. 2는 4, 6, 5죠. 5가 나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갑니다. 마이너스 1, 이거 큰일 났네.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죠. 해주면은 0이고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죠? 네, 근데 혹시나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쭉 봤는데 요게 아니죠. 요거 3이죠. 예, 3입니다. 3 맞나요? 네, 3입니다. 저거 3으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옮기는 걸 머릿속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쓰기 곤란하니까 하나 옮기면은 이제 4 나옵니다. 4.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옮기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선형 컨볼루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제 과정에서 좀 실수를 했는데 괜히 이거 수정했네요. 예, 5가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여기 5가 맞고요. 3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1105 442 그럼 요 뒤에다가 이렇게 11 0 5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뒤에다가 요 4개 지난 다음에 우리 주기가 4니까 새로운 주기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1105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부터까지 합친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2, 5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 결과가 이 위에서 우리가 구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간 영역 순환 컨볼루션과 시간 영역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순환 컨볼루션을 공부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요. 이 그림 블록도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X하고 여기 이제 입력 신호죠.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그 출력 결과가 이렇게 선형 컨볼루션으로 돼서 출력이 됩니다. 이건 이제 물리적인 사실이죠. 그죠? 근데 이걸 DFT를 취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얘도 DFT를 했어. 그럼 XK가 될 것이고요. 얘는 HK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주파수 영역이니까 출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곱을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거를 인버스 DFT를 하면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 이거랑 같아졌었잖아요. 위에 거랑.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같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이 DFT와 IDFT를 취하는 동작 자체에 원래의 신호가 주기적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트랜스폼을 다 수행을 했다고. 그런데 그걸 다시 여기다 이렇게 역으로 하면 이거 비주기였었는데 이건 다 물리적으로 비주기잖아요. 이거 매핑이 될 리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IDFT 하면 이상한 순환 컨볼루션이라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출력은 분명히 선형 컨볼루션인데 역 DFT를 수행하면 순환 컨볼루션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요게 또 필요하게 될 거라고. 지금 우리 시스템은 다 선형 컨볼루션으로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IDFT라는 게 수학적으로 주기 신호의 변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걸 그대로 설명을 한 게 요거죠. 요거.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은 시간 영역에서 순환 컨볼루션이고
시간 영역에서의 곱은 주파수 영역에서 순환 컨볼루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양쪽 다 주기니까, 주기 신호고 주기 스펙트럼이니까. 그럼 여기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FT에서 시간 영역에서의 순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곱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시간 영역에서의 곱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순환 컨볼루션으로 나타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앞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XN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HN이 주어져 있는데 순환 컨볼루션을 구하래요. 근데 DFT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럼 이제 간단하죠. 근데 XK 찾으라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HK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두 개 곱하라는 얘기죠. 두 개 곱해버려라.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어떻게 하라고?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이제 XN하고 그 다음에 요거 H죠. HN, 요 N을 갖다가 서큘러로 컨버루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각각 요걸 갖다가 DFT를 먼저 수행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DFT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트위들은 1,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J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곱해서 이제 뭡니까? DFT를 찾겠습니다. DFT는 X의 K를 찾는 건데요. X의 K는 첫 번째 원소는 그냥 다 더하면 되죠, 이거. 4개 다 더하면 되니까, 3에서 1입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텀 바이 텀으로 곱해갖고 다 더하면 되죠, 그 다음은. 그러면은 다 곱해서 마이너스 1 됩니다,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은 이제 하나 걸로 하나씩 가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건 해보겠습니다. 1에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그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2하고 또 1, 그럼 2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5가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마지막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랑 얘랑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를 뛰어넘어야 되나요?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1, 1은 1, 이거는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얘 2는 또 하나 둘 넘어서 이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요 J, 마이너스 J, 그럼 플러스 J,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요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HN의 DTF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 2, 0, 2고요. 여기가 1,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J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HK를 구해봐야 되겠죠? HK는 먼저 다 더하면 5, 첫 번째 5. 그 다음 텀 바이 텀으로 곱해서 더하면 1이죠. 눈으로 봐도 알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걸러서 합니다. 1, 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2랑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그 다음 0은 두 개 하나 걸러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이죠. 1. 그냥 하나만 하고. 자,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 1, 2, 2, 0, 1, 2,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개씩 걸러서 이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얘랑 그럼 1. 그 다음에 얘는 얘랑 그러면 플러스 2j. 그 다음 얘는 두 개 걸르니까 얘랑 그럼 0이고요. 그 다음에 얘 2는 마이너스 j랑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j. 그러면 1 나옵니다. 1.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 XK하고 HK를 텀 바이 텀으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YK를 얻을 수가 있는데 YK 어떻게 얻어지냐면 1하고 5하고 곱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5,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해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5하고 마이너스 3으로 해주니까 마이너스 15, 굉장히 커지네요.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역으로 DFT를 해줘야 되는데, 역으로 DFT 해주는 거, IDFT 해주는 것도 DFT하고 똑같이 가면 된다 그랬죠? 예, 앞서 우리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트위들 팩터가 똑같이 1,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J 이렇게 됩니다. 이 트위들 팩터를 해주는데, 먼저, 요 놈을 갖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다 실수니까 해줄 필요도 없고요. 그래갖고 이거 연산 DFT 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다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다시 한번 취해주고 주기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 놈을 기준으로 첫 번째 이제 YN을 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Y의 N을 구하는 겁니다. YN은 처음에 이제 모듈에다 더합니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다 더하면 4로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텀 바이 텀으로 더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5 쓰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겠네요. 옆에다 쓸게요. 5. 그 다음에 플러스 J. 그 다음에 플러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이렇게 되니까 20이 나오네요. 20을 4로 나누면 5입니다. 그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할 필요도 없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 다 지워지니까.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순서대로 여기 5, 1 곱하고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하고 1하고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5.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1. 다 더하면 20, 10에다가 8 나오나요? 5, 7이니까 8, 마이너스 8 나오네요. 마이너스 8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이것도 원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줘야 되는데 해줄 필요가 없죠. 이게 실수니까. 다음 마지막 이거 이제 5하고 1하고 하고요.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이제 J하고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하죠. 플러스 15.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J 합니다. 그럼 플러스 J. 그럼 JJ 없어지고 20입니다. 이것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죠. 근데 4로 나눠줘야 되니까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순환 컨볼루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0 채우기를 이용한 선형 컨볼루션의 계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환 컨볼루션을 수행한 건데, 그럼 결과가 이제 순환 컨볼루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순환 컨볼루션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형 컨볼루션 결과가 나온 것처럼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게 목적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스며드는 성분이 0이 되게 만들면 되겠죠. 될 것 같지 않아요? 스며드는 성분을 0이 되게 만든다. 그죠? 자, 스며드는 성분을 어떻게 0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0 채우기라는 걸 수행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스며드는 성분을 다 제로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은 지금 샘플이 2개입니다. 그리고 입력은 샘플이 3개예요. 그러면 원래 컨볼루션 결과, 선형 컨볼루션 결과는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샘플이 4개가 나와야 됩니다. 3에다가 2를 더해서 하나를 빼야 되니까. 그럼 이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4개가 되게끔 시스템의 샘플에 요 0 2개를 채우는 거죠. 또 입력 샘플의 뒤에 0 하나를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죠? 요상하게 이렇게 채우면 그러면은 원형 컨볼루션, 순환 컨볼루션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형 컨볼루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와 비교해보면, 자, 얘랑 곱할 거잖아요. 그 다음 얘랑 곱하겠죠? 근데 얘 때문에 0 되죠. 얘랑 곱하겠죠? 얘 때문에 0 되죠. 얘랑 곱하겠죠? 얘가 0 되죠. 결론적으로 얘만 살아남죠? 얘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다 0 되고. 이해하시죠? 자, 한 칸 더 옮깁니다. 옮기면은 이제 다른 색깔로 볼게요. 자, 얘랑 살아남고요. 얘랑 살아남습니다. 근데 얘랑은 어때요? 0 되죠. 또 얘랑은 어때요? 0 되죠. 그러니까 2개가 죽어버리죠. 2개만 살아남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되나요? 예. 또 이쪽으로 한 칸 더 옮겼습니다. 옮기면, 자, 요걸 볼까요? 얘 0에 의해서 얘가 사라지게 되죠. 0 되죠. 얘랑 얘는 곱이 계산이 되고요. 얘랑도 계산이 되고요. 이 뒤에 거 사라지죠. 그럼 요렇게 됩니다. 앞서와 비교해보면 이게 선형 컨볼루션 결과예요. 그러니까 스며드는 부분이 다 삭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쭉 가시면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역시 이제 한 주기를 넘어가면 n 4일 때가 n이 0일 때와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주기성에 의해 스며든 부분이 모두 0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환 컨볼루션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형 컨볼루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좀 복잡한 말로 여기다 써놨습니다. N1 샘플 수열과 N2 샘플 수열에 대한 선형 컨볼루션 결과를 얻으려면 선형 컨볼루션의 결과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1 샘플이죠.
그죠?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N1 입장에서는 N2-1만큼 채워줘야 되고요. N2 입장에서는 N1-1만큼 채워줘야 돼요. 여기 각각 요만큼 채워줘야 된다. 자, 그걸 0 채우기를 한다. 0 채우기를. 근데 어쨌든 컨볼루션 될 두 개의 수열 모두 요 결과 수열과 같게끔 샘플에 맞추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만큼이 이만큼이죠. 그거를 0 채우기를 수행한 후에 순환 컨볼루션을 구했어요. 구하면 그 결과가 선형 컨볼루션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이제 0 채우기에 스며드는 성분을 0으로 만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0 채우기를 이용하게 되면 순환 컨볼루션이 이제 선형 컨볼루션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도 가능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XN이라는 신호가 있었는데 그거를 0 채우기를 해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도 0 채우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DFT를 각각 취해. 그런 다음에 그거를 주파수 이용해서 곱해. 그런 다음에 IDFT를 취하겠다고. IDFT를 취하면 선형 컨볼루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 제로를 0을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얘하고 컨볼루션을 하는 거죠. 무슨 컨볼루션을 하는가? 실제로 여기서는 요거죠. 요거 YZ의 N에 equal 그 다음에 HZN 그 다음에 뭡니까 XZN 한 다음에 실제로는 여기가 무슨 컨볼루션 하는가? 원형 컨볼루션이 되는 건데 이거 IDF 취하면 원형 컨볼루션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결과는 뭐가 된다? 선형 컨볼루션이 된다. 왜 0 채우기를 수행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과 시스템 샘플에 대해서 0 채우기를 수행한 후에 DFT를 각각 구하고 곱한 후에 다시 IDFT를 구하면 선형 컨볼루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앞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H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형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결과를, 그러니까 출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선형 컨볼루션을 구하라는 얘기가. 그럼 이제 YN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선형 컨볼루션을 하려면 먼저 111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복잡하게 이거 선형 컨볼루션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겠네요. 왜냐하면 H가 111이니까 다 1이죠. 3개다. 그러니까 이걸 슬라이딩 시켜가면서 3개씩 연속적으로 3개씩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가 뭐예요?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시키면은 1하고 2 더해야 되니까 3 나올 거고 그 다음 1, 2, 3 더해야 되니까 6 나올 거고 그 다음 2, 3, 4 더해야 되니까 4, 7, 9 나올 거고 그 다음 3, 4, 5 더해야 되죠. 그러면은 12 나오겠네요. 그 다음 6, 5, 4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15 나올 거고 그 다음 또 한 칸 밀리면은 11 나올 거고 그 다음 6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자, 여기가 총 몇 개입니까? 6개고 요거 3개니까 6개에다 3개 더해서 하나 빼면 8개죠. 자, 출력이 8개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잘 구한 게 되겠습니다. 자, 0 패딩과 순환 컨볼루션을 이용해라. 자, 0 패딩을 할 때 어쨌든 출력으로 8개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제로 패딩을 1, 2, 3, 4, 5, 6, 0, 0 이렇게 패딩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 1, 1은 뒤에다가 0, 0, 0, 0, 0 5개 패딩해야 되죠. 그래서 총 이제 몇 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8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저거를 갖다가 이제 순환 컨볼루션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저거 순환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 1, 2, 3, 4, 5, 6, 0, 0, 0인데 요거 뒤집으면 아래 거 뒤집으면 1, 1, 0이 몇 개입니까? 5개죠. 셋, 넷, 다섯, 요때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겹쳐지게 맞아야 되니까 요거 이제 0, 0, 0, 6, 5, 맞나요? 0, 1, 0, 0, 0, 6, 5, 그 다음 뭡니까? 4, 3, 이렇게까지 가나요? 하나, 셋, 넷, 다 8개. 하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렇죠. 어쩐지 좀 이상하다. 2까지 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나 싶었네요. 여기 0이 2개만 있는 거죠. 그래서 0, 0, 6, 5, 4, 3, 2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라이딩 시켜 가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얘랑만 곱해지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0과 곱해지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1.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이동했다 칩시다. 옆으로 한 칸 이동하면 겹쳐지는 부분이 요거 두 개밖에 없죠. 똑같죠. 그래서 3.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동하면 그 다음에는 세 개 잠깐만요. 세 개 겹쳐지죠. 그래서 6. 그 다음은 이제 2, 3, 4 겹쳐지니까 똑같이 9. 그 다음은 3, 4, 5 겹쳐지니까 맞죠? 다 0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겹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3, 4, 5 하게 되면은 12. 그 다음은 이제 4, 5, 6 하게 되니까 4, 5, 6이면 어떻게 되나요? 15. 그 다음 한 칸 더 하면 5, 6, 0까지 돼야 되니까 5, 6이죠. 그럼 11이죠. 11. 그 다음은 6. 똑같죠, 뭐.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로 패딩과 순환 컨볼루션 이용해서 선형 컨볼루션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 패딩과 DFT를 참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화살표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화살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굳이 1 쓴 다음에 이쪽으로 카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쪽으로.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때부터가 이제 n이 0일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제 0 패딩과 DFT를 이용해서 선형 컨볼루션을 구하여라. 이제 0 패딩 한 게 지금 신호가 어떻게 됩니까? 얘죠, 얘랑 이걸 갖다가 뭘 하라고요? DFT 하라고, DFT 한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라고. 그 곱한 결과를 인버스 DFT 하라고. 그러면 순환 컨볼루션 결과가 뭐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결과가 선형 컨볼루션 결과가 돼버리죠. 근데 그거는 손으로 계산한다는 게 이거 DFT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트랩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으로 풀지는 않을게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긴 데이터의 선형 컨볼루션 결과를 원형 컨볼루션, 그러니까 순환 컨볼루션으로 어떻게 얻을 거냐.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순환 컨볼루션을 원형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똑같은 겁니다. 순환 컨볼루션, 그 다음에 원형 컨볼루션, 그 다음에 주기 컨볼루션,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중복 더하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 컨볼루션을 얻는데 그걸 원형 컨볼루션을 활용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긴 데이터에 대해서 얻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입력 수열이고 이게 시스템인데요. 입력 수열을 여기 한번 자르고 여기도 한번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자르고 이렇게 등간격으로 여기는 L, 여기는 2L, 여기는 3L이에요. 그러니까 등간격으로 L의 길이만큼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L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저 시스템 샘플이 여기까지만 값이 있으니까 0 채우기 이렇게 적당하게 했네요. 이게 얼마까지 했냐면은 요 출력, 그러니까 요 시스템하고 요 시스템의 길이하고 요 뭡니까? 요 X의 길이. 이거 따져보면 시스템 길이는 M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수열 조각 수열이라고 표현할게요. 조각 수열의 길이는 L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선형 컨볼루션 결과는 이제 L 플러스 M 마이너스 1개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개까지 확장한 거죠. 제로 패딩 한 거죠. 0 패딩. 여기도 자르고 난 다음에 이 뒤에 0 패딩을 해서 여기 이제 n-1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n-1개가 동일하게끔 이제 이거 없다 치고 이런 거 다 없다 치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순환 컨볼루션을 한다. 그죠? 순환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요 놈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얘 놈도 똑같이 한 다음에 적당히 그걸 더해주면 그러면은 선형 컨볼루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 더하기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길이가 L인 입력 절편, 전 절편이라고 표현했네요. 조각을. 입력 절편과 길이 M인 시스템 샘플 후방에 제로 패딩을 수행한다. 근데 제로 패딩 하는 길이는 얼마다? 요 M의 입장에서는 L-1만큼 해주고 요 L의 입장에서는 M-1만큼 해줘서 결과가 L 플러스 M-1개가 나오게끔 그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것을 수행하여 모두 길이 L 플러스 M-1인 새로운 수열을 만든 후에 순환 컨버전을 수행한 결과를 M-1개 샘플씩 중첩시켜서 더한다. M-1개 샘플씩
중첩시켜서 더하면 긴 데이터의 선형 컨볼루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조금 이해가 아직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제를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이제 중복 저장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형 컨버전 구하는 방법이에요. 길이가 L인 입력 절편의 전방, 아까는 후방이었는데 전방이죠. 거기에 n-1개의 입력 샘플을 추가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로 패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로 패딩을 하는 게 아니라 입력 샘플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처음하고 끝에는 제로 패딩이 들어갈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전체 길이를 요렇게 n-1 플러스 L.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아까는 이제 L 플러스 n-1 이거였는데 이걸 좀 바꿨거든요, 형태를. 그렇죠? 바꾸긴 했는데요. 사실은 요 n-1을 앞에다 이렇게 당겨 놓은 이유는 앞에다 붙인다라는 거, 전방에다가 패딩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로 만들고 시스템 샘플의 후방에는 L-1개의 제로 패딩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에는 제로 패딩하고 그 다음에 입력 샘플에는 이제 복사해서 쓴다는 거죠. 앞 샘플을 그죠? 수행하여 전체 길이를 L 플러스 n-1로 만든 후에 순환 컨버전을 수행해요. 그런 다음에 결과의 전방 n-2개의 샘플을 삭제한다고. 나온 결과에서.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요. 앞서 중복 저장, 지금은 이제 중복 저장이고요. 그죠? 우리가 앞서 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제로 패딩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겹쳐서 그냥 더했죠. 근데 여기서는 겹쳐서 더하는 게 아니라 삭제를 한 다음에 더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긴 데이터의 선형 컨볼루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긴 데이터에 대한 선형 컨볼루션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X에는 이렇게 6개의 샘플로 이루어져 있고요. H에는 이렇게 3개의 샘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복 더하기 방법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L은 2예요. 그럼 조각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HN이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각은 1, 2인데요. 1, 2. 처음에 이제 세 조각인데 첫 번째 조각부터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순환 컨볼루션으로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3개 샘플, 2개 샘플이니까 더해서 1을 빼면 4개 샘플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요 뒤에다 제로 하나 패딩하고 요 뒤쪽에 이렇게 2개 패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갖고 4번 이제 컨볼루션을 수행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뭡니까? 1이죠. 1. 그 다음에 하나 옮겼다 치면은 3이죠. 그 다음 하나 더 옮겨도 3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옮기면 2죠. 저희 머릿속으로 제가 그냥 옮겼어요. 그죠? 어차피 여기가 다 1이니까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쭉 옮기는 거에 윈도우에 걸리는 거, 1 윈도우에 걸리는 거를 그냥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과를 구할 수가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0인데, 이거 이제 뭐 쓸 필요도 없겠네요. 110. 그 다음 이제 3400이네. 3400. 자, 저거를 더하겠습니다.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3, 그 다음이 옮기면 7, 그 다음이 옮기면 또 7, 그 다음에 또 옮기면 4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600이 되겠네요. 5600. 그러면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5, 그 다음에 하나 옮기면 11, 또 하나 옮기면 또 11, 또 하나 옮기면 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패러럴하게 2개씩 아까 나눴으니까 2개씩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얘 1, 요 3, 요거 6, 요거 9, 요거 12, 요거 15, 요거 11, 요거 6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중복 더하기 방식으로 우리가 선형 컨볼루션을 구한 겁니다. 네, 그 다음은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번엔 중복 저장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L이 2이기 때문에 2개씩 자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샘플은 111인데요. 근데 0 패딩을 하나 해야 되니까 0 하나 패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를 넣어야 되는데요. 1, 2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초기니까 0이 있고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넣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3, 4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 2가 있고 3, 4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2개를 그 전 샘플로 넣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5,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3, 4, 5, 6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거 갖고 이제 결과를 구하겠습니다. 결과를 구하면 처음에 슬라이딩 시키면서 우리 콜레이션 컨볼루션 구하면 되죠. 0, 그 다음 0,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3이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가 1, 하나 슬라이딩 시키면 3, 그 다음은 6이죠. 그죠? 맞나요? 6, 그 다음은 9 이렇게 됩니다. 그죠? 3개씩 구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1, 2, 그 다음 3개 찼으니까 6, 그 다음에 2, 3, 4 이거 더하면 9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3만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4까지니까 7까지 있고요. 그 다음은 3개 다 더해야 되니까 1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은 요 3개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15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요것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1369니까요. 저것도 1369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저것도 37, 12, 15네요. 37, 12, 15. 그러면 여기다가 3, 7, 12, 15 이렇게 이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앞에 거 2개 삭제하라고요. 다 이렇게 삭제. 이렇게 삭제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냐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 3, 4, 5, 6 있으니까 이게 5, 6, 0, 0 포함시켜 이 맨 마지막하고 맨 초기에는 0 패딩한다 그랬죠. 이거 빼먹었죠. 빼먹었으니까 이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가 어떻게 되면 5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면 11 되고요. 그 다음 하나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또 해야 되겠죠. 이동을 하면 5, 6 그 다음이 또 11이네요. 또 11. 그 다음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요거 하나, 그 다음엔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엔 요 뒤에 있는 3개. 그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5, 11, 11,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2개 지워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1, 3, 6, 9, 12, 15, 11, 6 이렇게 이제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앞서 중복 더하기로 구한 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매트랩 실습을 실행해 보겠는데요. 이제 먼저 중복 더하기입니다. 제가 이제 긴 데이터의 선형 컨볼루션을 구하는 방법을 위주로 매트랩 실습을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입력 신호와 일반적인 시스템 임펄스 함수의 선형 컨볼루션을 중복 더하기 방법으로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단편의 길이는 입력할 수 있게 하라. 단편은 내가 자르는 길이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입력 신호가 100개면 단편의 길이를 뭐 10개로 하든가 막 20개로 하든가 이건 가능한데 21개는 불가능하죠. 꼭 안 맞으니까. 그건 빼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중복 저장 방법으로 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고요. 결과를 중복 저장하는 그러니까 방법을 중복 저장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저장이 조금 더 복잡해요. 자, 이 두 개의 실습은 매트랩에 있는 함수를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꼭 맞게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마지막까지 다 왔고요. 사실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약간 좀 이제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다루는 신호는 막 랜덤한 신호예요. 랜덤하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형태가 이제 정해지지 않는 어떤 신호죠. 근데 이거 신호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날로그 신호 처리나 DSP나 디지털 신호 처리나 다 뭘 한 거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또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분해를 한 거죠. 분해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신호 처리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다 그거예요. 근데 이걸 신호 처리를 함에 있어서 시간축에서 할 수도 있지만 주파수 축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의미의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 축의 스펙트럼 보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한 거죠.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네.
CTF 먼저 T를 했나요? S를 먼저 한 것 같은데, 네, S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CTFT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TFS를 하고, 그 다음에 DTFT를 이렇게 순서대로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제 컴퓨터에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DFT라는 거를 따로 공부를 정의를 해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DFT가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FFT라는 게 개발됐어요. Fast Fourier Transform. 이건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안 하고 우리 필터 얘기할 때 FFT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학기에.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호를 분석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네, 여기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요거에 확장돼서 G 트랜스폼이 나오게 된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G 트랜스폼은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신호 처리나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G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발산하지 않고 발산하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트랜스폼들이 또 새로 개발된 거죠. 지금 우리는 이걸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FFT만 안 한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 다 했어요. FFT는 DFT에서 조금 변형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이론적으로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그게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울 필터 설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긴 기간이었고요. 제가 강의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 신호처리 교과가 좀 어려운 편이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챕터도 강의 듣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